네, 시작합시다. 일단 이번 모의고사의 수투 부분에 있어서 수투만 봤을 때 총평은 계산이 좀 그렇다? 아닌 것들도 물론 있지만 일단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는 난이도가 조금 뒤섞였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난이도라고 하면 문제를 풀기 힘든 건 고난이도, 문제를 풀기 조금 수월한 거는 쉬운 난이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문제를 풀기가 쉽고 어렵고의 판단은 누가 할까? 누가 하는 것 같아? 출제자? 이렇게 되면 어려울 것이다 하고 출제를 해요. 이렇게 되면 쉬울 것이다 하고 출제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모든 학생한테 다 적용이 될까요?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체감상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출제자의 의도가 뭐가 됐든 간에 체감상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서는 보면 의외로라기보다는 이 9번부터 틀린 친구들이 꽤 많아요. 8번, 9번부터 시작해서 객관식이 다 나가고 주관식도 16번을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지난 시간에 16번 풀이를 했는데 그 수원 시간에 솔직히 선생님 풀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풀어 넘겼어요. 근데 의외로 정답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 9번도 마찬가지. 그다음 11, 12번도 11, 12번은 이거 조금 많이 틀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유는 뭔가 풀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따 12번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알려주긴 할 텐데 15번은 의외로 좀 간단하게 풀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은 9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뭔 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4차 함수가 있어요. 4차 함수. 4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은 2다 라고 했어요. x의 최소값은 2래요. 저 그래프를 잘 보면 4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 세제곱으로 묶여 있는 거랑 1차랑 플러스 5라는 애가 있습니다. 저기서 저 플러스 5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수가 갖는 의미는 y축으로 평행이동이에요. y축으로 그래프 자체를 옮기는 역할만 합니다. 맞아요? 그럼 지금 저 그래프의 위치가 현재 문제를 푸는데 중요할까요? 보기를, 조건을 잘 보면 F'X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미분을 하는 목적은 그래프의 해석에 있어요. 증가하냐, 감소하냐, 꺾이냐, 이런 해석을 위해서 그래프를 이제 미분을 해놓고 미분의 값을 이용해서 그걸 추측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안 나와요. 미분을 해선 나오지 않아요. 그럼 주어진 조건은 그래프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에 대한 정보만 포함하고 있는 애야. 그럼 정확한 위치는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계산을 할 땐 필요하겠지. 얘를 계산을 하려면 필요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크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쟤는 제껴두고 생각을 해보자. 됐습니까? 제껴두고 생각을 했을 때 저게 4차 함수인데 삼중근과 그냥 실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치?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지 맙시다. 4차식이 있는데 x-a, x-b, x-c, x-d라고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게 하나의 함수식이에요. 그럼 얘는 실근이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가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요 밑에 있는 2개의 높낮이는 몰라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A, B, C, D 값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해돼요? 지금 선생님이 뭐 하는 거냐면 식을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먼저 추측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중근이 포함되어 있다. x-a의 제곱, x-b, x-c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a가 가장 작은 숫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애는 x축에 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돼야 돼요. 왜 접하는지 알겠어요? 앞에 우리 미적분은 진도를 다 나갔으니까 설명은 해주겠는데 잘 보세요. 어차피 나중엔 그냥 외워지게 될 겁니다. 제곱을 해놓은 상태잖아.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x-a라는 인수가 또 나와요. 왜 그러냐? 이거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나머진 그대로. 얘 그대로 가운데 미분한 거, 그 다음 나머지 그대로 이거 미분한 거. 3개를 더합니다. 그 안에는 무조건 x-a라는 애가 들어가요. 이해돼? 결론을 얘기하자면 FA라는 애도 0이 되는 거고 F'A라는 애도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극값이라는 걸 가질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X축을 지난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곱되어 있는 애는 X축에 무조건 접하는 지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추측을 할 때 쟤네를 먼저 떠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야. 3중근이면 어떻게 되냐? x-a의 세제곱에 x-b 이렇게 돼 있으면 쟤는 W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꺾여요, 한번. 꺾이긴 꺾이는데 요 지점에서 미분계수는 0이 나와요. 미분계수는 0이 나오고 B에서는 그냥 근만 갖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특히나 수투 문제를 풀 때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추측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곧바로 드러나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저 그래프를 보고 쟤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하고 고민하는 순간 이미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런 연습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훨씬 더 오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상당히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얘도 3중근이야. 요것도 3중근이야. 그럼 A에서 한번 꺾일 거고 그 다음 1이라는 점에서 X축하고 한번 만날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5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살짝 위로 올라가는구나. 요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저걸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해보면 x-a의 세제곱에 x-1이라는 그래프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a라는 점에서 한번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5를 더하면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지점이 a고 요때에
y 값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맨 밑에가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증가하는 부분이란 소리예요. 증가하는 값을 갖는 애 중에 가장 최소값은 2일 때랍니다. 그럼 2부터 증가를 해야겠지.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여기가 2가 될지, 여기서부터 증가하니까 여기가 2가 될지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찾아야겠지만 얘는 그래프 자체가 요딴 식으로 생겼어요. A가 1보다 작을 땐 이렇게 생겼겠지만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가 A인 거고 요 지점부터는 올라가게 돼 있고 요 지점부터는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그림이 아니니까. 됐어요? 그러면 저 지점이 얼마란 얘기야? 여기가 2란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가 2가 돼버리면 여기는 A인데 1이라는 값이 더 왼쪽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된다.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1이 오른쪽에 있고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1이 왼쪽에 있어요. 누가 맞아? 위야 아래야? 아래가 맞겠지. 아, 대략 저렇게 생겼구나.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말하는 건 뭐냐? 미분했을 때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라는 소리예요. 그 값이 적어도 뭐는 아니야? A는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F'X를 구해봅니다. 혹시 안 덥니? 나만 덥니? 안 더워? 덥지? 에어컨 좀 틀자. 등에서 땀이 날라 그래. 다시 F'X를 구해보면 앞에 거 미분 X-A의 제곱에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돼요. 곱의 미분으로 하는 거예요. 됐지? 자, 여기서 X-A를 제곱한 애들을 공통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옵니다. 묶어줘요. 어차피 5는 미분하면 0이니까 안 쓴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3x-3. 그 뒤에는 x-a가 그대로 남아요. 됐죠? 얘 주목하시면 돼요. 4x-3 마이너스 a인데 x가 2일 때 얼마 나온다고? 0 나온다고. 얘가 a가 2는 아니라고 했었지. 그래프상. 그죠? 그래서 얘가 a를 x에다 2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려면 a의 값은 계산해 보니까 5가 된다. 이제 나머지 넣고 계산하면 돼요.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실제로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과정은 자, 해봐.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과정은 삼중근이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고 증가하는 부분의 최소값이 2니까 여기가 2고 미분해서 2 넣으면 0 나온다. 그러고 바로 풀어야 돼요. 그럼 대충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겠어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지? 이건 지금 내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푸는데. 그래도 사실 뭐 계산이야. 9번 정도의 계산이니까
아마 여기서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저 플러스 5를 빼먹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아니면 그냥 못 푼 거예요, 사실 거의. 저 문제 그래프 자체가 해석이 안 됐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틀렸는데 실수가 아니라 틀렸다. 그럼 그래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연습하세요. 11번. 네. 마의 11번이에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12번도 그렇고. 삼차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시작하면 이제 우리 충실한 친구들은 여봐 선생님 말에 충실한 친구들은 3차함수를 머릿속에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3,3을 지나고 그 다음 3,3에서의 접선과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일 때 라고 하면서 뇌정지가 와요. 왜? 얘 때문에. 어라? 그럼 얘는 몇 차식이에요? 5차식이야. 이런 제기를. 그럼 5차식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수능까지 5차 함수를 그릴 일은 없을 겁니다. 맥시멈이 4차예요. 그럼 제가 왜 나왔을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11번 문제의 의도는 계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계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요구사항이 그거야. 그래프 해석이 아니에요, 얘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문제마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냐?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다른 조건을 찾아볼 수 있냐? 등등 많아요. 그 중에서 얘는 계산 빨리빨리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런 거예요. 5차는 그림을 안 그려요. 원래 5차식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근데 그리라고 안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해야 돼. 그럼 계산을 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조건을 맞춰봅니다. 됐죠? 제일 먼저 주어진 조건이라고 하면 3,3에서 어디? y는 fx 위의 점이랍니다. 그럼 저걸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 3,3을 지나니까 x 대신에 3이 들어가면 y 값도 3 나온다. 요거 하나 알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잘 봐. 두 번째. 이거 위의 점이래요. 그럼 x 대신에 4를 대입하면 결과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맞지? x 대신에 4를 대입했다? 그랬더니 4f4는 마이너스 4. 맞아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씩 찾아볼 건데, 요 점에서의 접선, 그 다음 요 점에서의 접선, 요게 필요합니다. 그죠?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돼요. 이거에서의 접선과 이거에서의 접선이 x축의 대칭이다. 기울기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겠지만 먼저 그림 그려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두 직선이 x축의 대칭이랍니다.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x축 대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x축에 대해서 접었을 때 겹쳐야 돼요. 맞지? 맞지? 그럼 결국엔 교점이 어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점이 이런 다른 데에 생기면 되겠습니까? 어디 생겨야 돼? X축 위에 생겨야 돼.
이해돼요? 그러면 자, 먼저 몇 가지를 봅시다. 요 직선의 기울기는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치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는 똑같은데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내려가지.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는 당연히 뭐 있어? 마이너스인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럼 절대값은 똑같아집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디서 만나요? X절편. 그죠?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에 그 다음부터 계산을 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간지러 자꾸. 자, 저 F'X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함수의 미분계수 이렇게 찾아볼 건데 얘는 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별게 없어요. 그냥 F'3 해놓고 얘는 그냥 아무거나 알파야 라고 이렇게 씁니다. 됐죠? 그 다음은 뒤에 걸 미분을 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3x 곱하기 fx를 미분을 하면 요걸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그리고 x에다 얼마 집어넣어요? 4 집어넣어요. 4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이니까. 자, 정신 차리고 그만 줘라.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4 집어넣으면 5 곱하기 F4 더하기 4 집어넣으면 4F'4 몰라. 모릅니다. 얼마인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F4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일단 바꿀 수 있는 건 바꿔놓자. 저게 마이너스 1이니까 4 곱하기 F'4는 빼기 5. 한 개의 기울기야. 됐죠? 요게 기울기야. 얘도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요걸 베타라고 놓을까? 전체를 베타라고 놓을까? 그냥 요것만 베타라고 놓읍시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아까 두 가지 쓴다 그랬어요. 첫 번째, 기울기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 두 번째, x절편이 동일하다. 그죠? 자, 보세요. 얘 갖고 직선을 만들면 요게 기울기고 한 점 어디를 지나냐면 3,3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맞지? 그러면 y는 알파 곱하기 x-3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거고. 그지? 그 다음 얘가 기울기고 그죠? 얘가 기울기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y는 4베타 마이너스 5 4베타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4 빼기 4 이렇게 생겼어요. 됐지? 기울기를 비교하자. 저기 어디였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바꿔요.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결론은 연립하란 소리예요. 결론은 연립인데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정리를 하면 알파 x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거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4 요거의 x절편을 보면 얘의 x절편은 0이니까 알파분의 x는 알파분의 3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얘는 어떻게 나오냐 이거야. 요거 x절편 x는 알파분의 4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요 x절편하고 저 x절편하고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알파 얼마 나와요? 암산. 둘이 같대. 알파는? 알파. 얘들아? 야, 둘이 같대요. 3알파 마이너스 3하고 4알파 마이너스 4하고 똑같대. 이거 넘어가고 3알파 넘어가면 알파는 1 나온다. 그치? 얘가 뭐였어? F 프라임 3이었어. 됐죠? 야! 너 다 맞았니? 집중해. 얘가 1이래요.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됐어야 돼. 맞죠? 기울기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쟤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베타가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누군데? F 프라임 4. 됐지? 자, 이제 모르는 이랜다. 우리가 이제 구한 게 식이 여기 하나. F3은 3, F4는 마이너스 1, F 프라임 3은 1, F 프라임 4는 1 이렇게 해놓고 미지수를 제가 3차식이니까 fx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해놓고 야 열심히 갖다 대입해서 a, b, c, d를 찾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죠? 아무래도 조금 걸릴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요령입니다. 요령. 문제풀이가 만들어낸 괴물이에요, 괴물. 이렇게 주어지잖아. 3 넣었을 때랑 4 넣었을 때랑 똑같은 값을 갖지? 맞아요? 그러면 f'x를 먼저 정해요. 앞에 개수는 얼마인지는 몰라. 개수에 대한 조건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x-3, x-4 더하기 1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이거 이해돼요? 3 넣어도 1 나오고 4 넣어도 1 나오지?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2차식이니까. 그래 놓고 뭐 할 것 같아요? 이걸 적분을 합니다. 이걸 적분해서 제 집어넣고 상수랑 그다음 a 값을 찾는 거예요. 네, 적분. 그럼 fx 얘부터 전개를 하자. 요거 전개를 하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더하기 1이고 fx라고 하면 a에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7 x의 제곱 12x 더하기 x 더하기 c 적분 상수까지 써줘야 돼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됐죠? 자, 이제 여기다가 x 대신에 3하고 4를 넣고 네, 연립을 합니다. 됐어요? 3 집어넣으면 3 넣으면 9 마이너스 2분의 63 플러스 36 더하기 3 더하기 c 얘가 3 그럼 3은 없애. 나머지는 네, 계산을 해봐야죠. 요거 계산하면 45 얼마니 이거? 72 2분의 9 2분의 27 2분의 27a 플러스 c가 0인 거고 됐죠? 이제 4 넣을 거야. a 곱하기 3분의 64 마이너스 4, 4, 16 8, 7에 56 더하기 48 더하기 4 플러스 c는 f4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계산해보면 얼마야? 8 64
24, 88, 3분의 88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아래에서 위에 거를 빼든 더하든 하면 A가 얼마 나오니? 계산해볼까? 계산해야지 뭐. 얘는 6분의 80, 81. 얘는 6분의 160이 아니라 2 곱하니까 16, 16, 176. 나누면 6분의 95. 6분의 95. 밑에서 위에 걸 뺀 겁니다. 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계산 이게 맞니? 나 뭐 잘못한 거니? 계산? 이래서 11번이 오래 걸린 거예요. 달리 오래 걸리는 게 아니야. 칠, 9, 63 맞고 4 집어넣으면 맞는데 숫자가 더러워. 미친놈. 여기가 88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니까 60이 아니라 40이지. 네, 어쩐지 숫자가 좀 지저분하다 했어요. 얘는 6분의 80 이렇게 돼서 위에서 아래 걸 빼야 되는구나. 얘가 더 크네. 네, 그럼 6분의 1 A는 5 이렇게 나오고 A는 30. A가 30이야. 뭘 해도 짜증난다. C는 마이너스 100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실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계수가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나도. 원래 보통은 저렇게 3, 4로 안 하고 1, 2로 많이 해요. 1, 2. 얘는 굳이 3, 4를 선택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됐습니까? 놀라운 건 우리 2문제밖에 안 했는데 지금 15분 남았어요. 괜찮아. 예상했으니까. 예상은 했어요. 오래 걸릴 거라고. 얘는 자 13번. 요거는 넣고 계산해 보시면 돼요. 양수 A에 대하여 양수라고 있어요. 양수.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저렇게 생겼다. 저게 속도 그래프야. 그치? 속도가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어디로 움직여? 반대 방향. 이해돼요? 이해돼? 속도가 0이란 얘기는 멈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방향을 바꿨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옳은 걸 고르시오. A가 6일 때 P의 운동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A에다 6을 넣어보자. VT. A에다 6 집어넣으면 6T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24. 이걸 6으로 묶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오호.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운동 방향이 안 바뀌어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VT의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마찬가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잖아. 요렇게 지나가는 교점이 생기면 방향이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안 바뀌려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X축에 접하는 애가 나와요. 맞지? 여기서 여기까지 2가 될 때까지 오른쪽 방향으로 가다가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가요. 그럼 방향이 바뀌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가다가 멈췄다가 가. 반대로 가진 않지? 방향은 안 바뀌어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A가 6보다 크면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 6보다 크대요. 그럼 2번 바뀐다는 얘기는 이렇게 근이 2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맞아요? 자, 그래서 판별식을 볼 거예요. 근이 2개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AT제곱 마이너스 4AT 플러스 24 판별식이라고 하면 16A제곱 마이너스 96A 어차피 얘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부를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냥 16으로 나눠버려요.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여기에서 A가 6보다 크면 판별식은 0보다 어때요? 커지지. 0보다 커요. 근이 2개야. 그러니까 2번 바뀝니다. 네, 맞아요 하고 딱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될까 안 될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쟨 맞는 말이에요. 저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확인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확인이 안 됐을까요? 저걸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실수가 많고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물고 늘어진 건데 개념에 관련된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정신 차려봐. 엄청 중요한 거 하고 있어. T는 뭐래요? 시각이지? 제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없다라기보다는 마이너스가 있어서는 안 돼요. 시간이 뒤로 가진 않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건 교점이 2개라는 것 뿐이지 그 2개가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없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무조건 양수 2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그냥 저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갔어도 답은 맞았겠지만 실제로는 이것과 동시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요것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요것만 확인해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되고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알파랑 베타 둘 다 0보다 크다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봐봐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니까 4가 나옵니다. 4. 그죠? 그 다음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A분의 24가 나오는데 A가 뭐래? 양수래. 양수. 그럼 얘도 뭐야? 양수야.
그죠? 요거 양수고 두근의 합도 양수니까 알파, 베타라는 이 숫자가 둘 다 양수라는 건 확인이 된 거고 근도 두 개가 나오니까 얘네는 실수 두 개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양수인 실수 두 개가 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니? 그러면 당연하게도 방향은 두 번 바뀌게 됩니다. 됐습니까? 디귿! 자연수 A에 대하여 2하고 3에서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고 합니다. 2하고 3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고 A 값은 자연수라고 합니다. 맞아요. 맞지?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경우가 있을 거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 경우가 있을 거야. 맞아요? 둘 중에 어느 쪽일까? 살짝 고민을 해봅시다. 누구를 가지고 찾냐면 꼭지점을 갖고 찾아요. 꼭지점. 요거의 완전 제곱식을 보면 A에 T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플러스 24 X좌표 얼마야? 2야. 그럼 흰색하고 파란색 중에 누구야? 파란색이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하고 3 사이에서 교점이 생겨야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이 파란색이라는 얘기는 2를 집어넣으면 T에다 2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와야 되고 T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양수가 돼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니? T에다 2 집어넣어보자. 여기 T에다가 여기다 넣을까? 4 T인데 왜 A로 돼 있지? T에다 2 집어넣으면 얘는 0 되니까 요게 나옵니다. 그죠? T에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24가 나오는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A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감이 좋은 사람은 A는 7 해놓고 그냥 풉니다. A가 자연수라는 힌트는 그런 것 때문에 준 거예요. T에다 3 집어넣어보자. 3 집어넣으면 T-2의 제곱이니까 3 집어넣으면 A가 혼자 나오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24 이렇게 나와요. 얘는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8보다 작아집니다. 6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자연수 누구야? 7이지? A값이 7이란 얘기예요. A에다 7 집어넣고 0에서부터 3까지 뭐 해야 돼요? 적분해야죠. 그죠?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A에다가 7 집어넣으면 7T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24 DT 이렇게 돼서 계산해보면 3분의 7T 세제곱 마이너스 14T 제곱 플러스 24T 0에서 3까지 3 넣자. 9, 7에 63 9 마이너스 126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플러스 72 요거 계산하면 돼요. 계산해보면 136 나오나? 5 135니까 9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요게 9야. 위치 변화량은 9다. 만약에 여기서 위치 변화량이 아니라
위치 변화량이 아니라 이동 거리를 물어봤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죠? 0 되는 값 찾아야 돼요. 0하고 3 사이에 근은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적분한 게 다 다릅니다.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네. 우리 3개 했니? 꽤 오래 걸렸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 체크할 때 잘 이런 것들 잘 확인해야 돼요. 얘가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다행히 얘는 A가 양수라고 줬지만 A가 음수일 때도 가정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런 말이 없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던 게 그나마 A가 양수라고 제한을 뒀기 때문에 좀 나은 거예요.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요거까지 하고 다음 문제는 좀 쉬었다가 마저 풀어봅시다. 네. 일시정지. 자, 15번도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fx가 3차 함수야. 그걸 적분을 했더니 절대값 gx가 나온대요. 절대값을 씌우면 최소값이 얼마예요? 0이지. 그러면 바꿔 얘기를 해보자. 요거의 최소가 0이란 얘기는 얘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놀랍게도 x에다가 이거 그리고 오타인 건 알고 있죠? 얘기 들었어요? 오타예요. 너 지금 왔어? 어? 뭐라고? 시험을 어쩐지 네가 아까부터 안 보이더라. 네, 무튼 다시 자 0에서부터 x까지 적분한 쟤는 일단 4차식입니다. 맞아요? 3차식을 적분했으니까 4차식이 나올 거야. 4차식인데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리고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돼 있는데 x에다 0을 넣으면 얼마 나와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보자.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dt를 hx라고 할게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아래끝 윗끝이 같아집니다. 아래끝 윗끝이 같으면 얼마예요? 0 나오겠지. 그러면 h0은 0인 거고 됐죠? 그 밑에 보세요. 그리고 얘는 hx는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가조건을 보면 G2도 0이래요. 그치? G2도 0이야. 그 말은 H2도 0이 된다. 이 소리예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저 각까지만 봤을 때 0일 때 0이고 2일 때 0이잖아. 그럼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될까요? 어떤 조건을 만족 못해요? 이렇게 생기면? 얘를 만족 못하지. 그 말은 0이 되긴 되는데 X축을 지나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살짝 스친다는 얘기야. 결론.
얘는 이렇게 접하는데 그 접하는 애가 두 개 있다는 얘기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g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요 그림이 나온다. 그럼 여기 어딘가는 어떤 값은 밑으로 내려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gx라고 하면 뭐 여기서부터는 밑에서 요렇게 그려져서 나온 애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모릅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생긴 애가 hx야. 저 적분값이에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봤을 때 hx라는 애는 앞에 개수는 모르지만 x제곱에 x-2의 제곱. 아까 뭐라 그랬어? x축에 접하면 제곱 차수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치? 반대로 제곱 차수를 가지면 x축에 접하는 애가 나옵니다. 됐어요? 이렇게 생긴 애야. 그 다음을 봐요. 이거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a의 값은 1뿐이다. 뭐야 저거? 극한값이지? 맞아요? 극한값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분계수입니다. a가 1이 되면 존재하지 않는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첫 번째,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할게요.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함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런 거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앤 그냥 곡선이 무언가 떠오를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연속이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미분값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럼 쟤는 불연속이거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최소한 1에서는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딘가 1이 있을 텐데 요 1인 지점에서는 끊어져요. 함수값만 따로 빠져나오거나 혹은 1을 기준으로 반대로 접혀 있거나.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말 이해돼요? 그러면 저 나 조건을 토대로 만드는 애가 두 가지 정도 돼요. 이렇게 해서 1일 때 값이 마이너스로 가 있으면 돼. 얘가 올라가서 딱 띄워지면 어차피 4차식은 그대로 나오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서 아이고 접해야지. 여기서 끊어져서 아이고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형태든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됐어요? 이 지점이 얼마란 얘기야? 1이라는 소리야. 1, 앞에는 0, 여기는 2, 0, 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냥 hx가.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 씌우면 얘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딱 띄워지면서 절대값 씌운 애가 hx 4차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생겼든 어쨌든 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절대값 씌웠을 때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답니다. 둘 다 존재해요. 그죠? 그런데 밑에 얘가 이제 관건이에요. 마이너스 3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이고 두 실근은 모두 양수다라고 했어요. 그죠?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얘랑 겹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으면 근이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생겼으면 요 밑에다 그으면 안 나와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긋는다고 해도 뭐만 나와?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몇 개 나와야 되는데? 2개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얘는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얘를 생각해 볼까? 요렇게 그으면 몇 개 나와요? 3개가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여기를 함수값으로 갖는다고 치면 요렇게 했을 때 3개가 나와요. 그럼 얘도 아니란 얘기지? 맞아? 그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서 생각은 해볼 수 있으나 일단 요 함수값이 음수로 내려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얘가 여기 있는 중간 어디쯤이 아니라 아예 여기 있는 꼭지점일 때. 됐어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끊기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져. 요렇게. 그러면 이 그림이 좀 이상하다. 요렇게 다시 이어지면 마이너스 3일 때 근이 2개가 나오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안 돼요? 돼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됩니다. 그죠?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그 실근은 다 0보다 커요. 그치?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G-1 플러스 G1의 값.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 이해돼요? 자,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 중간에 빵꾸가 나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 그럼 여기서 여기 한 점이 됐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그려도 돼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얘도 마이너스 3일 때 실근이 2개가 나오는 거고 다 미분이 가능하며 그죠? GX 그림 이해됩니까? 자, 얘네를 가지고 이제 찾아야 돼요. 그 중에 뭘까? 그 중에 뭐인지를 찾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보세요. 나하고 다 조건에서 보면 이거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A의 값은 1 하나라고 했어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게 1 하나야.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1에서는 불연속이기 때문에 1에선 연속이 아니라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 외에는 나머진 다 연속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거스르는 게 없어요. 여기서 거슬리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거 절대값 G1이라고 하면 얘만 올리는 거야. 이해돼요? 얘를 잘 보세요. 1의 값만 위로 올리는 거예요. 함수값만. 그쵸?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볼 건데 요거 지금 미분계수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볼 건데 얘만 띡 하고 올렸을 때는 좌미분계수는 돼요. 우미분계수가 안 나오지. 안 맞아 떨어져요. 이해됩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왼쪽, 이 점하고 약간의 왼쪽하고 접선의 기울기랑 이 점하고 약간의 오른쪽하고 접선의 기울기랑 어때요? 다르지?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그치? 왜 그러냐면 함수값이 달라서 그래요. 내 말 알겠어? 자, 얘를 절대값 씌워서 올리잖아? 그럼 여기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지만 요 점하고 이 점하고 기울기가 안 나오잖아. 무한대가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겠지, 정확하게는. 내 말 이해돼요?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그냥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겨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혼자만 밑에 내려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그림이 아니라 요딴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옛 값만 올리는 거야. 절대값 gx가 아니라 1의 값만 양수로 올리면 왼쪽하고 그래프 그 기울기하고 오른쪽하고의 기울기하고 같아진다가 돼야 되는데 얘는 1의 값만 올려서는 왼쪽 기울기랑 오른쪽 기울기가 같아지지 않아요. 이런 애들은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끊어서 한쪽을 다 넘기면.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얘를 보세요. 자, 여기 봐. 야, 정신 차리고. 자, 우리가 4점짜리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를 올려.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 왼쪽에 있는 점하고 함수값. 오른쪽에 있는 점하고 함수값. 기울기가 같아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생겨먹은 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이너스 3일 때 교점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절대값 씌워서 내려도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여기 있는 접점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게 판단이 돼야 되는. 이것까지만 좀 판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일 넣었을 때 값이 h에다가 1 넣었을 때 값이 3이 나오면 됩니다. 여기 있는 hx 어디 갔어? 여기 있는 h에다가 1 넣었을 때 3 나오면 돼요. g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와요. 그치? 여기다 1 집어넣어 보면 a가 나오고 그 값이 3 나온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얼마를 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1하고 1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럼 G1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마이너스 3 나왔어야 돼요. 그죠? G1은 마이너스 3이고 G의 마이너스 1은 H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똑같지? 이미 위에 있었던 A니까 여기가 0이에요. 마이너스 1은 요 위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9 나오네. 9, 3, 27 나와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24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어요? 네. 저게 달리 15번이 아니라 저 밑에 다조건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그나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 다조건을 갖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15번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긴 애들은 안 됩니다. 네, 1에서의 미분계수가 절대값을 아무리 씌운다고 해도 안 나와요.
선생님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1에서 미분계수가 왜 안 생기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럼. 자, 주관식 봅시다. 17번은 대부분 다 했어요. 19번. 네. 또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가 19번이에요. 의외죠, 의외. 3점짜리고, 뭐, 어렵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낸 건데. 봐봐요. F1의 값보다 작은 애들을 싹 다 긁어 모으면 마이너스 2보다 작기만 하면 다 F1의 값보다는 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보세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먼저 제일 위에서부터 보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X값의 범위는 1보다 작다가 됐어야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정신 차리고. 됐습니까? X값의 범위는 1보다 작다가 됐어야 돼. 그지? 얘보다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접한다.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 같은데 1보다 작은 애들은 여기도 있지. 근데 여기가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1이라는 값이 여기 중간 어디쯤 있다라고 보자. 그럼 마찬가지. 1보다 작은 값. 1일 때 값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여기하고 요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이 범위는 아니란 얘기예요. 더 내려가. 더 내려가서 이렇게 접한다라고 해보자.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들이 다 F1의 값보다 작아진다. 말이 되죠? 2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뭔 소리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그어 놓으면 여기가 1일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다 건너뛰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이게 나타내는 건, 저 조건이 나타내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어서 요 지점이 1이야. 이때가 F1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fx는 x-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f1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F1이라는 점에서 접하는 거야. F1이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 1이라는 점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일 때 교점이 또 생긴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걸 미분을 할 거예요. 최고 차항 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미분을 하면 얘는 어차피 사라질 거라 솔직히 안 써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 그리고 x에다 3을 넣어요. 2, 5, 10, 20 3 집어넣으면
4 해서 24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정신 차려! 잠을 못 이겨서 어떡하니? 잠을 다른 것도 아니고. 됐죠? 21번. 야! 선생님이 깨우면 깨는 신용이라도 좀 해라. 자, 21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1차 함수 gx에 대하여 요게 gx도 개수가 1이냐 아니냐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gx가 개수가 계산을 하다 보면 개수가 1인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아마 그 해설을 봐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hx가 이렇게 둘을 더하거나 뺀데 fx가 더 위에 있으면 더하고 fx가 밑에 있으면 빼랍니다. 됐죠? 그럼 x가 알파로 갈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은 게 1하고 4뿐이야. 그죠? 그렇게 써 있어요. 나 조건을 보니까 1의 좌극한은 1의 우극한 더하기 4고 4의 좌극한은 4의 우극한 빼기 2야. 자, 문제가 지금 어떤 걸 찾아야 되고 뭘 풀어야 되는지 감이 옵니까? 아마 대부분은 머릿속에 하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게 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짚어봅시다. 자, 봐. 집중. 여기 문제에서 보면 더하거나 뺐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곡선이 위에 있는 부분과 곡선이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곡선이 위에 있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위아래로 나눠지는 걸 결정짓는 게 누가 되는 거야? 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요 딴애가 2개가 나오려면 교점은 2개 이상이어야 돼요. 맞죠? 근데 막상 2개가 됐다. 접하더라 라고 하면 계속 얘는 위에 있습니다. 그치? 그럼 갈라지는 건 요 한 지점밖에 없는데 제일선 2개라며. 그럼 이렇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갈라질 거고 여기 생기는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일종의 특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직선하고 곡선하고 3차 함수하고 교점은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최소한 2개는 1하고 4가 돼야 된다. 나머지 하나는 몰라.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파 4, 알파 1, 4. 아, 요 셋 중에 하나로 나눠지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정리를 좀 해봐요. 자. 곡선이 있고, 그거에 따른 직선이 이렇게 나오면서 교점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알파, 그 중에 하나는 1, 그 중에 하나는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눌 건데, 요 첫 번째 교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gx가 더 커요. 맞죠? 그럼 왼쪽 부분은
요 부분에 해당되는 애는 fx-gx입니다.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는 곡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fx 플러스 gx가 되고 그 뒤에는 다시 fx 마이너스 gx 그 뒤에는 다시 한번 fx 요렇게 나눠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죠? 자, 이제 얘네를 분류를 할 건데 첫 번째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알파인 경우 두 번째 여기가 1이고 가운데가 알파 끝에가 4인 경우 세 번째 제일 앞에가 알파 중간이 1 마지막이 4인 경우 이렇게 나눠볼 겁니다. 됐어요? 왜 이렇게 나눴냐면 요 1하고 4가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이 좀 갈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나 다 조건을 이용을 할 겁니다. 나 다 조건. 됐죠? 리미트 x가 1로 가는 좌극한일 때 hx는 여기가 1인데 1의 좌극한이면 왼쪽이잖아. 맞아요? 그럼 fx-gx에다가 1 대입했을 때 값이 나와야 돼요. 어차피 fx 다항식, gx도 다항식. 빼도 다항식.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다항식 빼기 다항식은 다항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좌극한이라고 하면 f1 마이너스 g1이 나오는 거고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 hx라고 하면 우극한이면 요거의 오른쪽이잖아. 얘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f1 더하기 g1이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얘는 얼마 나와야 돼? 무조건 0이 나와요. 맞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F1하고 G1하고 똑같으면서 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 4 더하면 0 나와야 되니까 얘네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죠? 두 번째, 4를 봅니다. x가 4로 갈 때 우극과 좌극한 f4 마이너스 4 여기 더하기구나. 더하기 g4 그 다음에 우극한 f4 마이너스 G4 됐어요? 우극한에다가 2를 빼면 좌극한하고 똑같대요. 얘가 0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란 얘기지. 그러면 F4 G4가 같은 값인데 마이너스 1 나온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알파는 1하고 4는 그렇다 치는데 1하고 4는 더하고 빼기니까 달라질 수 있어. 그럼 알파에서는 무조건 같아지잖아. 맞아요? 그럼 알파일 때 생각해봐. 알파일 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여기에 알파는 거랑 여기에 알파는 게 똑같대. 얘는 0이 될 거야.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알파를 넣었을 때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좌극한은 무조건 0이 나와요. 우극한도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러면 F 알파, G 알파 둘 다 0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X축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x축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야. 됐어요? 네. 그걸 감안을 합니다. 됐죠? 자, gx는 1차식이에요. 맞습니까? 1차식이라서 이걸 통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gx를 찾아볼 거야. 그리고 알파 값을 찾을 거예요. 됐죠? 자, 1일 때 마이너스 2고 4일 때 마이너스 1이래. x값 3 증가할 때 y값 1 증가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기울기는 3분의 1이 되고 x에다 1 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럼 x에다 얼마 넣어야 0이 돼요? 7 넣어야 0이 돼. 알파는 7이야. 여기가 7이야. 그죠? 얘는 7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자, 이렇게 3번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3번까지 할 건데 조금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건 똑같아요. 됐죠? 두 번째 거를 보면 1의 좌극한은 0이야. 맞죠? 그럼 1의 우극한 fx 플러스 gx인데 어차피 얘랑 같은 거기 때문에 f1 g1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두 번째 f4를 봅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얘는 좌극한이 0이고 우극한 됐어? 우극한을 봐야 되는데 우극한에다가 2를 빼면 0 나온대요. 그치? 그럼 우극한이 2란 얘기고 얘네가 더하면 2가 나와. 근데 둘이 값이 같아. 각각이 1이란 소리지. 그래서 F4, G4가 1 나옵니다. 됐어요? X값 3 증가할 때 Y값도 3 증가해요. 그 말은 요걸 가지고 GX를 구해보면 기울기는 1.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0 되는 X값은 얼마예요? 얘가 0 되는 거. 3 나오지? 알파가 3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3번. 1의 좌극하는 더하기고 1의 우극하는 0 나오네요. 맞습니까? 1의 좌극하는 더하기고 1의 우극하는 0이야. 그럼 더한 애가 4니까 각각은 2가 나오지. 그래서 F1, G1이 2가 된다는 얘기고 F4, G4는 2번하고 똑같아요. 위치가 똑같잖아. 그죠? 얘는 1 나와요. x가 1 증가하는 도, 3 증가할 때 y가 1이 감소합니다.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이걸 가지고 g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x인데 x에다 1 넣으면 2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3분의 7 나오고 얘도 역시나 x는 7이 나와요. x값이 7 나온대. 말이 되니? 글러먹었지. 여기 얘는 여기서 탈락. 됐죠? 두 번째 밑에 보세요. F5는 0보다 크답니다. 됐어요? F5가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0이라며. 그럼 5는 이 중간 어디에 있을 거 아니야? F5를 보세요. 음수지? 맞아? 첫 번째 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남는 게 누구야? 얘만 돼. 됐어요? 자, 이걸 갖고 이제 GX는 찾았고, 자리가 좁아.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여기다 쓸게요. fx-의 x-3 fx-gx를 볼 거야. 쟤네는 교점이 1하고 3하고 4예요. 그리고 최고 차항의 개수는 1이랍니다. 그럼 요걸 쓰면 x-1, x-3, x-4 요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렇게 생겼고 fx 그럼 fx를 구해보면 자료가 참 좁네. x-1, x-3, x-4에다가 더하기 x-3 이렇게 생긴 거야. x에다 뭐 집어넣어? 10 넣으면 돼요.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10을 넣으면 9, 7, 6 얘는 7 9, 7에 63 곱하기 6 378 나와요? 378에다 7 더하면 385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야! 너 수학 잘하냐? 나보다 잘하면 자도 돼. 본인이 수학을 잘 못하면 이유를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무엇 때문인가? 왜 수학을 못하냐?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수학 공부를 안 해요. 굉장히 별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수학 공부를 안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수학을 못 해요.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중학교 때 시킨 것처럼 해요. 중학교 때는 점수가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수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동적.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고민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만 해요. 행동만. 이거 풀어.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 그럼 그 방식 그대로만 적용되는 문제만 풀어요. 그러다 보면 풀 수 있는 유형이 굉장히 한정적이 돼요. 당연히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못 풀지. 그죠? 풀지도 못할 뿐더러 생각 자체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특징들을 갖냐면 내가 질문을 이렇게 툭 던지면 머릿속이 새하얘져요. 야,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얼마지? 그 질문이 어렵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고 있어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쳐다는 보고 있지만 그냥 하얀 건 글씨고 녹색은 뭔가 중요해 보이고 그래프는 저렇게 그려지는구나. 끝이에요. 본인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과정이 결여가 됩니다. 그럼 백날 첫날 수업을 듣고 뭘 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인 게 누군가의 커리를 따라간다. 무슨 커리를 따라서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성적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따라서 나올 것 같았으면 1등급이 100점이 그만큼이 아니야. 내 말 이해돼요?
커리 하라는 대로 한 애들이 한둘이겠어? 걔네들 다 1등급 나와요? 아니야.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1등급이 안 나와요? 따지는 사람 봤어요? 안 따져요. 왜일 것 같아? 본인이 그만큼 안 했거든. 그거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커리를 따라간다는 건 그냥 그 공부 방식을 따라가는 것 뿐이지 그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강을 다 봤으니까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생각 없이 쳐다만 보는데 어떻게 점수가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수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하는 대답은 비슷해요. 무슨 질문이 들어오냐면 선생님 그럼 이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요? 라고 물어봐요. 이게 나오면 이렇게 푸나요? 이게 나오면 무슨 뜻인지부터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푸너요가 먼저가 아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 친구는 그 한마디엔 변하지가 않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럼 얘네는 이렇게 풀어야 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어디서 그렇게 습관을 들여와서 나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게 중학교 때 먹힙니다. 중학교 때는 이 말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 이 식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 돼요. 점수가 90점 넘게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먹히기 시작을 하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런 걸 본인이 찾아요. 계속. 근데 안 들어맞아.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문제는 이걸 쓰고 어떤 문제는 저걸 써. 달라요. 매 문제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하나로 정형화 시켜놓고 찾으려고 해요. 못 찾아요, 그거. 달리 얘기를 하면 하나의 조건을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인드맵 알아요? 마인드맵 해봤어요? 단어 하나 놓고 연상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비디오 하나가 있어. 아, 비디오라고 하면 요즘 잘 모르지. 유튜브라고 해보자. 유튜브라고 딱 찍어놨어. 그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크리에이터도 있을 거고. 그지?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뭐 크리에이터들도 있을 거고, 먹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기타 등등. 그럼 그로부터 또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수학도 똑같아요. 하나가 딱 주어진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애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 되는 건 이게 주어지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구나 까지는 익혀두는 게 좋아요. 많이 쓰니까. 그럼 그 밖에 덜 나오는 건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고 경험치로 쌓아둬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그런 부분에서 힘든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를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힘듭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역사는 다른 과목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눈에 잘 안 보이는 애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래프 역시나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숫자,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냥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3이 뭐야? 라고 설명해봐. 뭐라고 할 거예요? 책상이 뭐야? 라고 물으면 이거야. 의자가 뭐야? 저거야. 3이 뭐야? 몰라. 수학은 원래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눈에 보이게 하려고 숫자라는 걸 정의를 해놓고 쓰고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수학은. 알겠죠?
그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수능 특강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수능 특강이야. 교재 다 끝났어요. 알았지? 수능 특강 챙겨오세요.